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지난주에 1.5도씨 이정현 대표님 나오신 편에 팟빵 댓글로 난타나나나님께서 1.5도씨 응원합니다. 웃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도 관악구에 두드림이나 1.5도씨처럼 좋은 곳을 많이 발견하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은근히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라서 집이랑 지하철, 시장, 두드림 이 정도 말고는 거의 좀 잘 안 돌아다녀가지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1.5도씨도 두 소장님이 알려주셔서 갔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각님들 중에서 혹시나 서울시 관악구 또는 본인이 살고 있는 다른 지역들에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곳을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국내는 제가 시간과 돈만 조금 있으면 어디든지 가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 지역을 소개하는 글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아빠 병원 일을 보러 갔던 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뭔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날 밤에 바로 서울에 올라왔고요. 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쉬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5월 8일 오전에 동덕여대 사학비리 수사 촉구 및 편파 수사 규탄 기자회견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이게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밥은 먹어야 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잘 챙겨 먹고 나갔다 왔고요. 사실 한 2-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나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2-3시간 자고 나간 것 치고는 생각보다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항상 집회에 가면 마주치는 분들도 계셨고 여성의당 당직자분들이랑 진보당 당직자분도 한 분 와 계셔서 같이 기자회견을 잘 마쳤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한 5,000명 정도 왔으면 싶었는데 평일 오전 시간대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연대하는 마음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다 같이 또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역시 집회는 밥 먹으러 나가는 거죠. 집에 처박혀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저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도 그래도 운동을 좀 하고 밥을 먹고 그래야 이제 좀 사는 것 같이 살죠. 예. No exercise, yes movement, yes demonstration. 예. 운동하고 왔습니다. 근데 되게 뭔가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나야말로 진짜로 뇌 손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원래도 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잘 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지. 나의 밑바닥까지 싹 다 끌어올려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얼굴도 몇 번 보고 온라인으로 교류도 하고 그래서 친밀감이 있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나를 처음 본 분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아빠 일을 보다가 온 날 바로 다음 날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이제 바보 같은 나 스스로한테 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깊숙한 곳에 있었던 나쁜 말까지 다 끌어올려서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웹툰 중에 달고나 작가님의 달고나 일기라는 작품 안에서 요즘에 나는 여기저기 가시도 친 것 같다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가 정말 부정적인 흥분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뭔가 아빠에 대해서 좋은 말이 좀 안 나오는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격이 조금 어두운 편이라고 치더라도 이거는 조금 너무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혼자 반성의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이었던 5월 9일 미아역 여성 테러 범죄 수사 기록 공개 촉구 기자회견은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려고 했어요. 이것도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기자회견을 한번 나갔더니 또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그냥 집에서 인터넷 보고 뉴스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제가 3년 만에 현장 집회에 다시 참석을 하기 시작했던 것도 현장에 나와야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오셨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직접 참석하기 전까지는 여성 혐오 범죄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었대. 여튼 그렇게 저도 5월 9일 기자회견에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전날 밤부터였나? 새벽부터였나?
비가 계속 와가지고 진짜 너무 큰 걱정과 고민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또 잠을 오래는 못 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비가 오면 녹는 사람, 습도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내가 안 가더라도 기자회견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혹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아침에 알람을 맞춰놨었는데 정말 끝에 끝까지 누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겨우 일어나서 밥 한 숟가락 챙겨 먹고 나갔다 왔고요. 저 말고도 습도에 약한데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힘내서 나와주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기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성원이 그 전날이랑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폭우 속에 일부러 나와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좀 더 기세 있게 우비 입고 우산 쓰고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잘 진행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사실 피켓도 다 젖고 찢어지고 뭉개지고 그랬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기세였다. 멋있었고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로 여자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그 아빠 집에 갔다 온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엄마 집에 내려가던 길에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용인휴게소에 잠시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출발을 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 주전부리 할 거나 좀 사 먹으려고 이제 10원 빵이랑 델리만주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았더니 글쎄 주 SPC 삼립이라고 떡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려다가 그냥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 그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아니 제가 분명히 예전에 SPC 삼립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불매하려고 찾아봤을 때 용인 휴게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SPC 삼립에다가 돈을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원래 체크를 했던 SPC 삼립 휴게소는 김천, 속리산, 진주, 황전 이렇게 있었는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김천 휴게소에서 LPG 충전을 했던 이후로 다시 안 가거든요. 그때는 제가 사실 까먹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찾아봤더니 용인이랑 가평 휴게소도 SPC 삼립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상행선, 하행선 양방향이 다 삼립은 아니고 뭐 상행만 아니면은 하행만 삼립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안 헷갈리게 그 이름이 붙은 휴게소는 상행, 하행 다 안 가리고 그냥 다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휴게소 이름을 적어서 핸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LPG도 어디서든 출발할 때 그 동네에서 만땅을 충전을 하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김천, 속리산, 진주, 황전, 용인, 가평 휴게소 말고도 SPC 삼립 휴게소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 뭐 대충 기사를 검색해봤을 때는 뭐 9군데인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아무리 찾아도 발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 집에 있는 동안에 남동생이랑 코스트코를 한번 갔는데, 왜 남양유업도 막 불매가 심해지니까 자기들 이름 대신에 헷갈리게 막 다른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막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SPC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남동생이 이거 한번 사볼까? 라고 하길래 뭐 그래? 하고 미각 제빵소 꾸덕 버터밥 파이 황치즈라고 써진 거를 샀는데, 집에 와가지고 동생이랑 이제 박스 포장을 뜯는데 SPC 삼립이라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내 돈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눈앞에서 이걸 사는 걸 막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 웹툰도 불매가 좀 시들시들하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저도 예전처럼 꼭 뒷면으로 돌려서 표시사항을 잘 보고 사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불매를 하는 카테고리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정말 여기저기에다가 불매한다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번에 조금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나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네이버 웹툰 김준구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이렇게 똥 뿌리시면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트위터에다가 푸념처럼 한마디 적어놓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옥탑방의 문제아들 기본 MC들 중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너무 찔려가지고 그걸 RT를 했는데 사고 자체가 비관적인 사람은 정신병 관련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사람들이 왜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느라고 현생을 살기가 힘들대요. 이 얘기 들으신 저의 청취자분들은 그 생각하시겠죠? 그거 네 얘기잖아.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이걸 망치로 하는데 얻어맞은 느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딱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현생을 살 에너지가 없는 건가? 근데 또 최근에 많이 들은 말 중에서 그 합창단 같이 하는 친구가 이 얘기 했었던 것 같다. 그 저를 보고 있으면 에너지가 빨리 달을 만도 하다. 이제 내가 모든 감각을 다 켜놓고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 누가 배고프다고 흘려가는 말로 했는데 뭐 먹을 걸 갖다 준다든지 누가 춥다 그러면 막 내 옷을 벗어주고 누가 뭐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안 불편하게 만들어주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야. 웃기죠? 아니 사실 이게 안 웃긴데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도 모자란 시간에 그냥 나의 불편은 감수를 하고 남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제 말버릇이 웃기죠인 것도 사실은 안 웃긴데 그냥 내가 웃어 넘기려고 습관처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병원을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지난주에 했었죠. 내 병원을 못 가고 아빠 병원을 갔다. 예. 정신과 쇼핑을 좀 연속으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가기 싫은 마음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아닌가. 고작 병원 두세 번 정도 실패했다고 가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5월 10일 토요일에 심리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4월에 미리 잡아놨던 약속이고 아빠가 병원에 가기 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 내고 가는 상담센터는 아니지만 상담 관련 전공자인 지인분이 심리평가, 기질평가, 지능검사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가겠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약속을 잡고 만나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냐라고 물으시길래 뭐 늘 우울에 시달린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막상 생각하면 늘 그렇기 때문에 딱히 잘 모르겠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빌런의 나라라는 시트콤을 잠깐 보게 됐었는데 첫 회에서 그 집의 아빠가 평소하고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데 갑자기 공황을 겪게 돼요. 말 그대로 그 아빠는 그냥 보통 때랑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 바쁜 아침부터 바닥에 떨어진 아령을 밟거나 뭐 학생인 아들이랑 바뀐 흰색 와이셔츠를 급하게 갈아입거나 아니면 그 전날 배우자가 차를 쓰고 기름을 넣어놓지 않아서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늦을 뻔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하죠? 자기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 하여튼 그 사람이 자기 차를 박살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본인 잘못은 거의 없는 것 같은 거야. 사실 그 시트콤도 요즘에 그 문명특급에서 그 낭정순 밴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예나가 빌런의 나라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엉뚱한 데서 제가 마음이 덜컥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정신과 상담 받았을 때 그 의사쌤이 힘든 일을 되게 밝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게 늘 있는 평범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지인들끼리 모임했을 때 그때도 그냥 다들 가족 이야기, 가족 중에 빌런이 한 명씩 꼭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빌런 이야기들을 막 하길래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하고 얘기를 막 했더니 다들 표정이 너무 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저 뭐 이상한 말 했나요? 이랬더니 아니요, 희미님. 제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모든 가족 이야기를 다 제낄 정도로 너무 큰 일인데 그거를 엄청 밝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놀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주변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뀐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전과 후로 나눴을 때 그 전에는 저를 되게 탄압하고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저의 상태를 좀 직시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렇게 또 저의 증상이나 저의 상태 같은 거를 또 한 번씩 탐구를 하게 되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큰 일인데 저는 그거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었던 거지. 근데 또 되게 심각할 때는 내가 그런 것들을 개선한다고 해서 정말 나아질까? 이런 의심이 들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인이 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된 건데 근데 저는 약간 좀 계획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충동적인 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이런 대상을 모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한다 그랬어요. 누가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여유가 되면 진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해주는 편이거든요. 집회도 사실은 갈 생각이 없었다가 와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갔던 거고 이 상담도 약간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겠다. 근데 사실 그 상담을 받기로 한 날도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기분도 그다지 좀 상쾌한 편은 아니었고 그 상담자분을 사실 실제로 뵙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희가 단톡에서 딱히 그분이랑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고 그래서 말 그대로 서로에 대한 라포,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만남이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떠들었고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 MMPI랑 TCI 검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가야 되는데 아빠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충 한 그래도 2-3시간 정도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날도 상담을 갔다 와서 자려고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1시간 반 넘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한테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랬는지 제가 되게 표면적인 얘기만 많이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실 매일 죽고 싶어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자아의 혼란이 지금 저의 가장 큰 감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그냥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라고 하고 왔어.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최근에 인간관계에서 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얘기만 1시간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라기에는 조금 그냥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평범한 주제를 선택한 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가끔은 조언이라고 해주는 지인들의 말조차도 다 네 잘못이다. 일 때가 있는데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요즘은 매일매일 우는데 그냥 왜 우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갈 건데 이 상담이
한 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 차에 걸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상담의 회기가 다 끝나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방송으로 또 한 번 얼렁뚱땅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진행했던 곳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아트 인 스프링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1.5도씨 이정현 대표님이랑 방송한 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담이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어가지고 국립극장으로 이동을 하니까 1시 반에서 2시쯤에 아트 인 스프링 현장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도씨 부스를 찾아서 바로 갔는데 대표님 너무 바빠 보이셔가지고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좀 정리가 됐다 싶을 때 짜잔 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렸더니 역시나 너무 반가워해 주셨어요. 정말 끌어안고 막 둥기둥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안 입는 옷을 공유하는 공유 옷장이 제일 큰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저는 현재 가진 옷에서 더 추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옷은 보지 않았고 제가 집에서 거의 수돗물을 끓여 먹다 보니까 차를 넣는 티망, 차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소에서 제일 작은 다시백을 사가지고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찬물보다는 따스운 물을 좋아해서 끓여 먹는 것도 있지만 내가 생수병 플라스틱을 좀 적게 써보겠다고 끓여 먹는 것도 있으니까 다시백을 계속 버리는 게 조금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1.5도씨에 갔을 때 스텐 차망을 하나 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번 써보니까 좀 작아서 컵에 우리기 좋을 것 같고 큰 물병에다가 한꺼번에 많이 우리는 거는 다시백 형태의 차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차 티망을 디자인별로 한 개씩 3개를 사겠다라고 했더니 오늘 갖고 나온 거는 손잡이 끈이 없다. 근데 우리 가게에 가면 손잡이 끈이 있는 게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서 그냥 없는 거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니 틴 케이스가 너무 귀엽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하나 쓱 챙겨주셔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비누를 소분해서 넣어놨습니다. 저희 합창 연습하는 곳 상가 화장실에 비누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섬유유연제를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조만간 용기를 들고 리필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저랑 혹시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 네, 언제든 연락 주시고 뭐 가서 구경만 해도 됩니다. 근데 한번 구경만 하고 싶은데 혼자 가기 뻘쭘하다, 민망하다. 그러면 그때 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면 되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수다를 막 떨고 있는 사이에 편하게 구경하시면 돼요. 그날 사실 아트인스프링에 갔다가 홍대에서 아는 분이 공연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홍대로 바로 넘어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제가 좀 다 젖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에 젖고 몸도 무겁고 배고프고 중간에 이제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뜨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오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폰 충전하고 젖은 옷 갈아입고 밥 먹고 곱슬머리 뒤집어진 거 정리하고 가방 안에 이제 당장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삼각대를 챙겨서 다시 홍대로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진짜 제일 스트레스는 곱슬머리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 싫어. 근데 이 공연도 사실은 그분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오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또 가는데 이때도 그냥 저희끼리 모임을 하고 헤어질 때 지하철에서 음악 얘기를 하다가 저는 뭐 안니언 스타일도 좋아하고요. 뭐 밴드 음악을 원래 되게 좋아한다. 근데 사실상 최근에 듣는 음악은 되게 한정되어 있다. 뭐 워킹 애프터 유라든지 아디오스 오디오라든지 혹시 아시냐라고 했더니 자신의 밴드가 아디오스 오디오의 너에게 닿기를 공연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당장 폰 열어가지고 달력에다가 일정을 적어놓고 꼭 갈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밴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여성 6인조 밴드고요. 그날 공연한 곡들이 정확하진 않는데 뭐 터치드, 더 픽스, 자우림, 체리필터, 아디오스 오디오 이렇게 커버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제 목적은 아디오스 오디오의 너에게 닿기를 커버 공연을 직접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한 곡만 영상을 찍고 다른 곡들은 차분하게 좀 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밴드분들한테 물어보고 올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안 올릴 순 없어요. 일단 내가 찍어왔기 때문에. 지인분한테는 유튜브에 올릴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멤버분들한테는 동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일부 공개로 올려놓고
전체 공개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지인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밴드들의 특징이나 관객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공연을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정도의 인지도라면 이 정도의 관객이 오겠구나 만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6시 시작에 딱 6시에 입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라이브 홀 롤러코스터 안이 꽉 차 있는 거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챙겨간 삼각대를 놓을 곳조차 없어서 그냥 삼각대를 펼치지 않고 통째로 들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 관객이 많았던 것 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보러 다녔던, 겪어왔던 그 공연장 관객들이랑 또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게 있어요. 짧은 머리, 편한 옷차림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고 실상 저는 좋은 거보다 싫은 게 없어서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가면 꼭 있거든요. 담배 쩐내 나는 남자, 불필요한 신체 접촉하는 남자 꼭 있어요. 근데 그 공연장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플레이어 공연 끝나고 나와서 물어봤더니 이날 라인업이 전부 여대 밴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내가 다녔던 공연장에 잘 없는 풍경이다 싶었는데 역시나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공연을 가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래서 플레이어가 첫 팀이었기 때문에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그 저의 지인, 그 분을 삥 둘러싸고 가벼운 팬미팅 같은 것이 좀 열렸고요. 되게 쑥스러워 하시길래 제가 팬미팅 막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 저는 기회가 되면 좀 멤버분들이랑 다 같이 밥이나 차라도 함께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 공연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뒷정리까지 하고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하길래 아쉽지만 거기에서 인사를 나누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전 사실 이미 집에 한번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에 젖었고 또 배가 고팠고 또 무릎이 아팠고 또 요런 등등의 문제들로 플레이어 공연도 겨우 봤기 때문에 뒤에 팀들은 아쉽지만 못 보고 귀가를 했어요. 그래도 4월, 5월에는 밴드 공연을 많이 다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5월 18일 롤링홀에서 열리는 아디오스 오디오 단독 공연에 가기 위한 몸풀기 준비 운동으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맨날 막 중리산이 하면서 정말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니죠. 뭔가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긴 하지만 피곤하면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 공연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났거든요. 근데 나는 왠지 더 이 악물고 나가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받는 그 좋은 기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안 좋은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는 못하겠어요. 지금도 제 마음은 아주 어둑어둑해요. 근데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좀 잘 막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또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김을 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 그쯤에 일어나가지고 조미가 되어 있지 않은 재래김을 꺼내고 참기름이랑 소금을 또 꺼냈어요.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하말넘만을 보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민지님 따라서 김을 한번 구웠었는데 아 그때도 새벽이었다. 근데 그때는 소금을 너무 적게 쳐가지고 아 우리가 먹는 조미김에 소금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양의 소금을 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판용 김의 짭짤한 느낌까지 왔더라고요. 일단 새벽에는 김을 재워놓기만 하고 잘 자라 나도 잔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김을 구워서 아침밥을 먹었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원룸 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있고요. 이게 미세먼지가 되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지는 못하고 환풍기를 틀고 창문을 조금 열어서 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녹음을 하면서 잠깐 한 생각인데 이 공기 중이 아니라 내 손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지금.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방송이 업로드 되는 날 아마
아빠 병원 때문에 내려가 있을 텐데 저도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뭘 해주고 싶어도 아빠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완전히 손을 놓고 빠지게 되면 남동생은 진짜 아빠한테 하여튼 그렇거든요. 이것도 다 아빠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복잡한 감정의 문제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갔을 때 일 처리를 좀 다 하고 오려고 했었던 건데 뭐든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게 없네요. 근데 또 마침 남동생이 이제 올해 일을 하다가 휴식기를 가지기로 한 시기랑 맞아가지고 이제 뭐 나머지는 남동생이 알아서 하겠죠. 뭐 저만 자식도 아니고 아예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집에 사는 아들이 원래 했어야 할 일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밀보장에서 은희 언니가 조떼꾸알에 맞들려가지고 방송 끝날 때마다 조떼꾸알 이거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날 때는 지나가듯이 그냥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설거지 하면서 여둘톡이었나? 팟캐스트를 듣다가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뭐 그런 멘트를 들었거든요. 근데 나도 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마무리하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댓글과 좋아요는 바로 티가 나서 기분이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저의 개쩌는 우울 방송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클립에 1개, 팟빵에 4개나 하트가 찍혀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쪼떼꾸알!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